안녕하세요. 안산 MB원의 김은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못 먹던 시절에는 애들이 통통하면 부잣집 자제분이다, 잘 먹어서 그런다, 이렇게 부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동학대로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치했다는 거죠. 또 성인 비만 역시 과거에는 와, 사장님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비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 비만이 나중에 키로 간다? 노입니다.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지방세포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임신, 출산 후 또 사춘기 여러 삶의 이벤트를 통해서 지방세포 수가 증식을 하거나 또는 지방세포가 비대해지거나 하는 이런 비만증의 양상들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비만은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성인의 비만은 뭐냐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키가 크면서 애들이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게 이제 소아 다이어트 때 중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찐살이 키로 간다, 이런 말은 이제 희망사항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 비만은 세포 증식형 비만이나 또는 혼합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량을 해도 증가된 세포 수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소아 비만에서 성인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연속성상으로 75%가 성인 비만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인 비만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이 지방세포 수와 크기가 모두 증가한다고 봐야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 같은 걸로 인해서,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저숙증, 뭐 이런 나이에 막 2차 성징이 생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소아당뇨랄지 또는 성인병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성인병, 즉 대사증후군이죠. 고혈압이랄지 고지혈증, 또 지방간, 뭐 여러 다양한 질환 등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생명과 직결되게 되는 이런 질병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들은 정말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만이 진행됐을 때 동반될 수 있는 질환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아 청소년 비만이라는 건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뭐 무릎이나 허리에 발목 이런 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여유증, 가슴이 커진다거나 또는 소아 청소년기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어떤 성장 발육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래보다도 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키도 안 크고 청소년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에 좀 더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질환의 어떤 병행 여부도 확인을 하고 건강한 어떤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비만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이나 또는 비만 주사나 또는 비만 레이저 이런 시술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생활 환경, 어떤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열량이랄지 또는 인스턴트, 뭐 군것질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영양 밸런스를 좀 맞춘 뭐 집밥이랄지 또 이런 식사로 좀 대체를 해야 되고요. 좀 더 삼시세끼 이 시간에 맞춘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사 습관을 잘 안내해야 되고요. 저칼로리나 저혈당 간식 종류로 변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동시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식습관이 있잖아요. 또 생활 패턴이 있겠고, 그게 소아청소년 비만과 완전히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비만은 가족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전도 되지만 식습관을 대물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권이 없어요.
식구들의 식습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식이 많아진다거나 삼겹살을 먹는다거나 치킨을 먹는다거나 야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식습관 교정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소아청소년 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형제관계랄지 또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랄지 또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랄지 또는 한창 이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을 해서 사실 애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데서 푸는 게 결국에는 먹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이런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먹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또는 취미생활, 건강하고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자기 파괴적이지 않는 이런 방법들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소아청소년 비만을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뒷바라지는 누가? 부모 몫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열심히 개입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처를 잘 하셔서 소아청소년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MB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